금리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협상도 성공했다. 사실상 전쟁 종결 시나리오와 긍정적인 경제 지표 두 가지 호재가 맞물린다면 반등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 이더리움이 1000만원까지 V자 반등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기회는 다른 곳에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은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다. 하지만 지금은 착각하면 안 된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때이지 수익을 관리할 때가 아니다. 엑시트의 시점은 2030년이다. 한 번 더 폭락이 온다면 2030년까지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나 지금은 코인보다는 주식이 더 나은 선택이다. 관세는 메인스트리트를 살리는 정책이다. 현재 메인스트리트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유동성만으로 오르는 알트코인은 과거와 같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없다. 트럼프가 트윗을 올렸다가 내리는 모습을 보면 그조차도 정책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세를 매기려면 산업적 우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가장 강한 산업은 무엇인가? 바로 국방산업이다. 유럽에서 군사를 빼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게 만든다. 트럼프는 약점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재정 문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다. 즉, 그는 이미 재정 문제를 해결했다. 모든 나라가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 각 국가의 근본적인 산업이 발전한다. 결국 정치적 흐름도 우파로 이동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방국에는 관세를 낮추고 적대국에는 관세를 높인다. 미국이 전 세계에 장벽을 세우고 유가를 비싸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미국은 에너지 사업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럽, 일본, 한국은 미국산 원유를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중동은 전쟁으로 바빠질 것이다. 과거 미국의 약점은 부채였다. 하지만 이제 그 약점마저 사라졌다. 그렇다면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부채가 큰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통화는 약세로 가게 된다. 반면 달러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면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 재앙이 된다. 환율이 낮으면 수출이 잘 된다. 그건 글로벌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의 이야기다. 현재 한국도 원화가 강세로 가야 한다. 금리를 내려야 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떨어지면 더 산다. 그러나 전기는 아직 아니다. AI, 양자 컴퓨팅, 휴머노봇 이 모든 산업의 핵심은 전기 에너지다. 중국의 가장 약한 부분이 전기 에너지다. 지금은 전기값이 싸지만 AI 같은 전력 소모량이 큰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 중국은 더 이상 전기료를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즉, 첨단 산업을 포기하거나 전기를 비싸게 사와야만 한다. 이 산업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전기이고 전기값을 올리기 위해 전 세계 정부들을 우파로 돌리고 관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주식만 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몇 년 후 등장할 새로운 알트코인들 중에는 10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다. 이 산업에서 성공하려면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중심 정책은 정답일 수 있다. 이 방향이 자리 잡히면 한국, 유럽, 중국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 거대한 위기가 바로 황금산이 될 것이다. 이더리움 1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